갤럽 윤석열 지지율 긍정 37, 부정 56. 갈 길 멀다. 윤석열 퇴진 때까지 갤럽 기준으로 40% 찍었냐?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51%는 돼야 그래도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어떤 경우는 더블 스코어, 어떤 경우는 저것도 한번 보세요. 20% 이상 부정평가가 많잖아요. 나 같으면 쪽팔려서 혓 깨물고 죽는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평가 이유. 외교, 경제, 민생, 물가, 일본 관계, 강제 동원 배상 문제,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통합 협치 부족, 공약 실천 미흡, 직무 태도, 서민 정책 복지, 검찰 권력 과도, 발언 부주의, 성과 없음, 한 일 없음,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노동 정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방 안보, 인간 자체가 싫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할 말 많아서 넘어갑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볼게요. 민주당이 1% 상승해서 33. 국민의힘이 3% 하락해서 32. 이거 또 뒤집혔어.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상담원이 물어보는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높은 이유가 상담원이 잡아 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민주당 지지하는지 국민의힘 지지하는지 윤석열 찍었는지 몰라. 그 경우는 투표 안 한 중도층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 응답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데 전화 면접은 일반적으로 정치 저관여층이 답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여론조사예요. 다만 이것은 전 국민의 여론일 가능성이 높다.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들만의 여론은 자동 응답에서 대충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갤럽은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거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프로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김남국 이슈가 지금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전화 면접에서도 민주당이 다시 뒤집었다. 이게 일주일이 안 가. 그리고 이번 갤럽 조사가 보수가 과표집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민주당의 뭐 김남국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진보층이 대답을 안 한 거지. 그래서 보수가 과표집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점. 그러니까 그 갤럽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그 표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중도, 보수, 뭐 진보 이렇게 숫자 답이 있어. 그거를 보시면 그냥 과표집 이 정도 되면 진짜 정치 고관여층이지. 초고관여층이지. 자 뉴스토마토로 갈게요. 윤석열 지지율 긍정 36.4, 부정 61.4. 요거는 자동 응답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투표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이 투표 안 나가겠어요? 뭔 정치야 여론조사하고 끊는 사람들은 투표장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동응답 여론조사가 투표의 민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윤석열 36.4, 61.4. 나 같으면 혓 깨물고 죽는다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잘 모르면 2.2밖에 안 되잖아요. 이미 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 51%만 보고 가세요. 중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이미 윤석열 못하고 있고 윤석열이 정치 보복하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어떤 이슈가 와도 민주당이 생각보다 쉽게 안 흔들려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 체제의 존속 이유. 이재명 체제를 존속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반대파의 흔들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5.6. 각종 혐의가 법원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5. 대안 부재 18.7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흔들기가 지금 시작됐어요. 당대표 내려와라. 뭐 이런 논리잖아요. 김남국이 이재명 측근이니까 더 내려와라 분위기가 있어. 근데 송영길 건, 뭐 김남국 건으로 이재명 내려가라고 당내에서 주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내려오면 안 돼 라고 한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이재명이 계속 당대표 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잡다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한번 볼게요. 민주 46.7, 국민의힘 36.9. 약 10% 정도 차이 나죠. 야, 김남국을 그렇게 때렸는데도 뒤집지를 못합니다. 그게 때려서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흔들리는데 얘 이제 우리나라 저 민주당의 수박들은 뭐냐면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 것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렇죠. 갤럽에서 민주당이 지면 이거 봐라 하고. 근데 지금 사실상 자동응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역전당한 경우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없어요. 윤석열의 폭정 탓이기도 하고 워낙에 무능한 국민의힘 탓이기도 하고.
지금 여론조사는 그렇고요. 정당 지지도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 49.4, 국민의힘 39.9. 이건 자동응답이고 전화 면접은 41.0 대 32.3.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당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의석이 적으니 총선 때 밀어주세요를 못하는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월등히 높아야 총선 때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거든요. 깝깝할 거야. 그래서 김남국 더 때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응답 39.0 긍정평가가 그리고 부정평가가 60.5. 여기는 봐봐요. 가운데가 아예 없죠. 39.0하고 60.5면 뭐야? 잘 모르겠다가 0.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지금 윤석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전화 면접은 윤석열 잘하고 있다 35.1, 잘못하고 있다 62.2. 그리고 그 다음에 기시다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다는 발언. 여기에 대해서 66%가 대상도 특정하지 않은 개인 감정이므로 역사에 대한 사죄가 아니다. 국민 기시다가 이번에 한국 와가지고 했던 거 사죄가 아니라고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후쿠시마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했더니 기대 안 한다는 사람들이 이 국민이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더 이상 안 오르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진짜 거죠. 대단하네요. 아니 ARS가 61.3%가 기대하지 않는다는데 전화 면접에서 68.7% 훨씬 높은 숫자가 지금 기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윤석열은 나쁜 놈, 무능한 놈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다음,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이를 부인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용어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가 일본 정부 용어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굴욕적 결정이다. 윤석열은 계속해서 모자란 사람 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역시 막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략 한번 보세요. 55.4 자동응답, 전화면접 58.8. 결국은 일본 정부 요구대로 수입을 재개할 것이다. 근데 여기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수입을 재개하면 안 된다는 그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이나 윤석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은 안 할 거야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여론조사랑 몇 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설마 그걸 수입하겠어? 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과 없다 59. 성과 있다 36.9. 뭘 해도 안 되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윤석열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최근 몇 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국민들 다수가 윤석열이 잘했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없잖아요. 이거는 윤석열이 무능하다는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내려오라는 시그널이에요. 뭐 잘한 것도 없지만. 다음 여론조사. 출범 1년을 맞이한 현 정부의 어려움이 전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윤석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 한번 보세요.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변명이다. 자동응답 59.4, 전화면접 61.8. 그만하십시오 웬만하면. 윤석열 씨 그만하시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잖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정신병자들만 지지하고 있잖아 지금. 자, 30%. 다음 여론조사.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4.5%가 하반기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왜 정신병자라고 하냐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20.3%. 그래도 30은 아니네요 이거는. 아니 가족 중에 검사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경제가 안 좋을수록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자 여기 총평 한마디씩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건. 어디까지 내려가야 내려올 건지 묻고 싶네요. 우리 모닝 컨설트 아직 안 봤는데요.
욕꽃 이야기했잖아요. 아. 모닝 콘서트 따로 이야기하려고 아, 지금. 네. 아니 계속 제가 복주를 해가지고 또 말 안 시켜준다고 딱 댓글 달릴 거 아니야. 아니, 눈치들 여론조사 더럽게 없어 설명을 진짜. 해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럼. 아 내가 자르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이슈 하나 준비를 한 10분짜리 준비를 했는데 그거 못하고 넘어갈 때 되게 많아요. 그럼 되게 안타깝잖아. 이해하시고요. 모닝 컨설트 윤석열 지지율 긍정 23, 부정 73. 자, 이번 주에 윤석열이 모닝 컨설트에서 드디어 꼴찌를 벗어났습니다. 진짜? 네. 뭐 꼴등이 누구예요? 체코 총리. 네, 체코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가가 30년 만에 엄청나게 폭등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반정부 시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성렬이가 다음 주에는 다시 꼴찌를 아, 꼴찌나 마나, 씨발, 저게. 긍정이 23이면 대통령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착각하는데요. 23%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73%가 윤석열을 싫어해요. 그렇죠. 73%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 내가 민주당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51%만을 위한 정치를 해라. 너무 눈치 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부정평가로 따져도 네, 70%군요. 네. 좋아할 뻔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건. 자, 지지율은 이렇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안을수님, 태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